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안양에 거주 중인 3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시집살이 시키려고 각 잡던 예비 시댁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제 주변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 잡고 시집살이 시키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아니 왜 당하고 살아? 당장 이혼해야지? 애초에 저런 낌새를 눈치채고 얼른 손절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라 장담했죠. 그러나 사람 일 정말 모르겠더군요. 글쎄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들이 속내를 빨리 드러내는 바람에 결혼 문턱에서 유턴하여 시집살이를 면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한다지만 이 일로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즐기다가 편히 살까 싶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옛날 옛적 고리타분한 사상을 펼치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크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 꾸리는 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여자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희생해야 할 게 너무도 많아요.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꼽아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입지입니다. 남편은 백년 손님으로 우리 사위 하면서 나름대로 잘 대해주지만 여자는 며느리로서 시댁 식구를 섬겨야 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직장 생활하는 여성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노동이 심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 휴직 및 퇴사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따라오고 직장 생활에서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출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자가 전적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어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같은 말로 자연스럽게 육아를 전담하며 주부 생활을 시작하곤 합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숨 쉴 수 있지만 육아는 정말이지 끝없는 전쟁이에요. 육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친언니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엄마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면 이런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제 삶에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30 넘어서 만난 사람이라 결혼에 관한 생각이 있다면 연애를 시작할 수 없다고 초반에 밝혔고 그는 상관없다며 만남을 이어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가 문득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결혼? 갑자기 결혼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우리 결혼 생각 없이 편하게 만나기로 했잖아. 그랬지. 그랬는데 요즘 들어 자꾸 결혼 생각이 드네.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시간 보내면서 생각이 달라졌나 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처음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만났어요. 그때 남자친구도 분명 결혼할 생각 없다고 했는데 저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퍽 난감하더군요. 무슨 요인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이 달라졌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것 없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혼자 살고 싶다고 말했고, 마음은 아프지만 남자친구의 미래를 위해 놓아준다고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고 했죠. 그러자 저 아니면 결혼할 마음 없다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설득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당황스러울 거 아는데 너랑 사귀면서 결혼하거나 생각 달라졌어. 나도 너처럼 결혼 안 하고 평생 연애만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고 우리 사이에 생겨날 아이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친구들 결혼식장 다녀오면 그렇게 부럽더라. 그러면서 웨딩드레스 입을 너를 상상하기도 했어. 너는 나와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 응, 나는 크게 생각한 적 없어. 그럼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줘. 네가 정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난 결혼한다면 너랑 하고 싶거든.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봐. 결혼하게 되면 뭘 희생해야 하고 어떤 게 두려운지 잘 알아. 그런데 그게 결혼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 남들이 떠드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결혼 안 한다고 확정짓는 건 조금 억울하지 않아? 너 길에서 지나가는 아기만 봐도 예쁘다고 눈을 못 떼잖아. 남의 애도 그렇게 예뻐하는데 우리 애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 결혼이라는 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 남자친구는 결혼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면서 진지하게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과 하라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울고불고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줄 테니 정말 결혼할 마음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똑같은 마음이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제 생각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기에 진지하게 고려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동안 혼자 생각도 많이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기도 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더군요. 야, 고민할 게 뭐 있어? 더 나이 먹어서 젊을 때 결혼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얼른 시골려. 집 마련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뭘 망설이니? 아니 무엇보다 남자친구랑 사이도 좋고 성격도 잘 맞는다며. 너 그렇게 잘 맞는 사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한다. 결혼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니? 결혼이 뭐 좋다고 부추겨. 야, 얘 말 들을 거 없어. 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결혼하면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고 피곤해진다? 나도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처녀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사람이 어떻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사니? 처녀로 자유롭게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결혼하면 계속 붙어있으니까 만나면 싸워. 아주 왼수야 왼수.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다니. 결혼하니까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지. 얼마나 제멋대로 구는 줄 아니? 내가 뭐 말만 하면 들은 척도 안 해. 그뿐이야? 애 낳으면 그때부터 고생길 열리는 거야.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거기다 애 낳고 몸매 다 망가지고 주름 확 는다? 결혼하는 순간 나란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낙인 찍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슬픈 줄 알아? 난 결혼 안 한 네가 참 부러워 죽겠다. 그건 네가 자상한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거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면 되지. 지금 네 남자친구 자상한 편이지 않아? 저번에 보니까 너 잘 챙기고 그러더구만. 딱 봐도 엄청 가정적일 것 같아. 물론 아무리 가정적이어도 가끔 싸우기는 해.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안 싸우고 살 수 있겠니? 세상에 그런 부분은 없어. 뭐 결혼 생활이 마냥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 아이 키우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벅차오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는데 거기다
내 가정을 유지하며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좋은 점도 많아.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다 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계속 쌓여갔어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생각을 낳고 도무지 결론을 못 내리겠더군요. 진지하게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내 삶의 결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과 희생들이 크게 느껴졌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그게 최선이냐며 자신 없는 것 때문에 이별하는 게 맞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줄 수 없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각이 없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 서로를 생각한다면 헤어지는 게 정답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이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이냐고! 난 인정할 수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작 결혼 때문에 서로를 놓는다는 게 말이나 돼? 서로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건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번에 좀 말했지만 난 너 아니면 다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 넌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그러지 말고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다시 생각해도 이별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네가 결혼을 포기하던가. 그럴 수 있니? 평생 나랑 연애만 하고 살 수 있냔 말이야. 아니잖아. 넌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은 거고 우리를 닮은 아이도 낳고 싶잖아. 그런데 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없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로 또 갈등하게 될 거고 상처만 남을 거야.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물론 네 말대로 헤어지면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난 너한테 결혼 포기하고 연애만 하자고 일방적으로 강요할 생각 없어.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결혼에 관해 내 생각이 바뀌었듯 너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 글쎄 난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 더 이야기해봤자 이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어. 난 이만 일어나 볼게. 미안해. 결국 결혼이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연락하며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저는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들지 않았고 독하게 마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는 그 어떤 연락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사랑하는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픔 정도에 당연하다 여기며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힘들고 그립기만 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없어지더군요.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 짧은 사이에 살이 7kg나 빠졌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이러다 사람 잡겠다. 서로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서 이 고생이냐 등등.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네 얼굴을 좀 봐. 이게 사람 얼굴이니? 너 이러다 쓰러지겠다.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게 대체 뭐니? 아니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서 뭐하러 헤어졌어? 그러지 말고 그냥 다시 만나.
보나마나 네 남자친구도 너랑 같은 몰골일걸? 그래, 나처럼 많이 힘들어하겠지. 내가 먼저 독하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기는 무슨!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각나고 그리운 법이야. 왜인 줄 알아? 미련과 후회가 남아서 그래. 둘의 감정이 다 닳고 닳아서 끝난 것도 아니고 사랑이 계속 커지던 중이었잖아.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시간 지나간다고 나아질 거란 기대하지 마. 아픔은 무뎌지겠지만 후회와 미련이 남는 이상 마음에 두고두고 남는다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정말 이렇게까지 헤어져야 하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별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딱 마주쳤고 얼굴을 보는 순간 힘겹게 참아왔던 눈물이 미친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우는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그 품을 어찌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예상했던 대로 얼굴이 말이 아닐 정도로 안 좋아 보였고 살도 쏙 빠졌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남자친구도 해숙해 보이는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그동안의 힘든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혼났다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결혼 생각이 확고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2주간의 이별을 통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더욱 확실하게 느꼈다고 했어요.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길래 망설이다가 걱정되는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희생해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또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도 싫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덜어진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 확실하게 약속하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부모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로. 다른 남자들처럼 집안일 육아하는 거 아내한테 다 안 맡기고 같이 나눠서 열심히 할게. 며느리 노릇하라고 강요 같은 것도 안 해. 너희 부모님은 나 몰라라고 우리 부모님만 챙기라고 할 생각 없어. 나도 똑같이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모실 거야. 그동안 만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봤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 생각 다시 한 번만 해줘. 물론 결혼과 임신으로 여자로서 포기할 부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포기한 게 아깝지 않도록 행복하게 해줄게. 나 정말 그렇게 해줄 자신 있어. 헤어져 있는 동안 우리 서로 많은 걸 느꼈잖아.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줬으면 좋겠어.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우선 알겠다며 진지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결혼 생각 없이 살았던 터라 한순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자신은 없었어요. 아무리 남자친구가 잘한다고 해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걸 다 감수할 만큼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제 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며칠 정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렵고 걱정되지만 한번 부딪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제 답을 기다리는 남자친구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미룰 것 없이 서로의 집에 인사갔고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각오하고 시작한 결혼 준비지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쏙 빠질 듯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힘들기는커녕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려간다는 게 참 즐겁고 보람된 일이더군요. 우리의 결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 역시 모두 한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나는 아직도 꿈만 같아. 우리 딸이 결혼하는 게 실감이 안 나. 엄마,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외롭게 늙어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결혼해서 갔다 올지언정 한 번은 쉬고 올려봐야지. 너 닮은 애도 낳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애 낳으면 더 좋다? 엄마도 너 낳고 참 행복했어. 키우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너 낳은 거 후회 안 해. 자식이란 게 원래 다 그런 거거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손주 자랑을 어찌나 해대든지 내심 부러웠는데 이제 나도 손주 자랑할 수 있겠다. 젊은 시절부터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평생 연애만 하다가 자유롭게 늙을 거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결혼은 한 번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좋은 시절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결혼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결혼해서 애 낳으라며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말만 안 듣고 제 고집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나 봐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청첩장 돌리며 어찌나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역시 흐뭇해졌어요. 결혼하게 되면 마냥 행복하지만도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잘 이겨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에 가득 차서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러다 결혼식까지 딱 한 달 남긴 상황에서 제 모든 희망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해서 진짜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역시 결혼은 미친 짓이 맞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결혼식 전에 다시 정신 차렸으니 말입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명절이 끼어 있었고 예비 시모는 명절날 가족끼리 같이 식사나 하자면서 본인이 만든 명절 음식이나 맛있게 먹고 가라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며 살짝 걱정된다며 말했습니다. 걱정될 게 뭐 있어. 그냥 가서 맛있게 식사하면 되지. 어머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부르신 걸까? 이런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명절날 예비 며느리 부려먹고 그러더라고. 혹시나 어머님도 그런 마음으로 날 부르신 거 아닌가 해서. 에이, 부려먹기는 무슨. 그냥 명절이니까 겸사겸사 얼굴도 볼 겸 같이 식사하자는 거지. 그리고 부려먹을 생각이면 일찍 와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라고 하셨겠지.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 그런 말씀 없으셨어. 거봐, 부려먹을 생각이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네가 너무 그런 막장 드라마만 봐서 그래.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항상 며느리 생기면 딸처럼 생각하고 대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걸?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하긴 내가 그런 막장 드라마만 많이 보긴 했어. 하긴 어머님 좋으신 분인데 설마 부려먹을 생각하시겠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미안해. 남자친구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면서 본인 엄마는 절대로 그럴 생각으로 부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길
예비 시모는 며느리와 엄마, 딸처럼 지내는 게 로망이었다고 하셨대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이니까 결혼 전에 저랑 정붙이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는 말에 안도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막장 드라마, 막장 사연 말 들으니까 이런 거 하나에도 오해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날 예비 시댁에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남자친구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어머님이 날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어쩔 거야? 글쎄 그럴 일 없다니까.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혹시 그러시면 어떡해? 나 만약을 대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어머님이 날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난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곧장 나올 거야. 이런 건 초장에 정리해야 탈이 없거든. 며느리니까 당연하게 집안을 도와야 하고 일해야 한다는 인식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골치 아파져. 내 편 들어달라는 말은 안 해. 그냥 내가 하는 행동에 딴지 걸지 말아줘.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실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나중에 진지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왕 말 나온 거 지금 말할게. 결혼하면 대리오더 같은 거 강요하지 말자. 난 네가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아들 같은 사위 되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거 바라지 마. 우리 깔끔하게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건 공평하게 처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양쪽 부모님께 용돈 맞춰서 똑같이 드리고 명절이나 생신 때도 당연히 똑같이 맞춰야 해. 한쪽에 치중되는 일 없도록. 오케이?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결혼 후 대리효도 강요하지 않고 양쪽 부모님을 공평하게 대하자고 약속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순조로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막장 시련을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어느덧 명절날이 다가왔고 저는 예정대로 선물을 사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예비 시모는 어서 오라며 저를 엄청나게 반겨줬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 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 음식이 보였어요. 세상에! 어머니, 이 음식들은 다 뭐예요? 이거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했지. 혼자 준비하신다고 힘드셨겠어요. 아유, 그러게. 딸 있으면 뭐하니.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데. 괜히 요리하다 다치고 사고만 치지. 이 집에 요리할 줄 아는 여자라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원래 내가 손이 좀 큰 것도 있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니까 풍족하게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셨거든. 그 말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구나. 당연히 여기면서 차리게 된 거 있지? 그러니까 너무 놀랄 것 없어. 우리 집은 이렇게 차리는 게 보통이니까. 참, 배고프지? 어서 앉아. 음식 다 식겠다. 네, 어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예비 시부모님, 예비 신우와 같이 둘러앉아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시모가 무릎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놈의 무릎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원래 무릎이 안 좋거든. 무리해서 막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예비 며느리 맛있는 거 먹인다고 무리했나 봐. 그래서 말인데 여기 있는 그릇이랑 접시 좀 치워줄 수 있지?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래.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차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셨는데
치우는 것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어머, 정말 고마워. 그러면 부탁하는 김에 설거지까지 부탁해도 될까? 여기 상에 있는 거 말고도 싱크대에 더 있거든. 그것도 같이 부탁할게. 예비 시모의 말에 고개를 돌려 싱크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마상에. 저는 무슨 주방에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여러 식기구가 다 꺼내져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할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네요. 보통 음식 준비하면서 틈틈이 설거지할 거 하면서 치우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요리하시면 거들어드리고는 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정리해가면서 음식하셨거든요. 아니, 꼭 정리하면서 요리하지 않더라도 보통 집에 초대한 손님한테 치워달라, 설거지해달라 하지 않잖아요? 정리 도와달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북하게 쌓여있는 싱크대를 본 순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고의로 날 부려먹으려고 수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자친구와 신우랑 같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 그러면 아가씨랑 남자친구랑 같이 치울게요. 우리 밥도 든든히 먹었는데 소화시킬 겸 한번 치워볼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비 신우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일어나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신우는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정신사납게 뭐하러 여럿이서 치우냐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아유, 앉아있어. 주방이 넓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셋씩이나 움직이니? 정신사납게. 아니 뭐 대단한 거 치우는 것도 아니고 고작 저거 좀 치우는데 뭐 힘들다고 셋씩이나 들어가서 치워야 해. 무릎 아파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기 싫다는 거야 뭐야. 아니 너 설마 저거 치우는 거 싫어서 애들이랑 같이 한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더 빨리 끝나서 그런 거예요. 밥 먹고 배부른데 늘어지면 뭐해요. 같이 정리하면 좋죠. 더군다나 정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셋씩이나 되는데 저 혼자 다 치워요? 셋이 효율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좋잖아요. 아이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들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방에 들어와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설거지를 어떻게 해? 괜히 그릇만 깨먹지. 안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는 집에서 엄마 잘 도와드린다며 요리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여기 정리하는 거랑 설거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기본적인 건 배웠을 거 아니니?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평생 아내밥만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 밥도 먹어봐야 하겠네. 얘 새아가, 내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가서 시원한 얼음물 좀 가져다 다오. 모른다고 가만히 두는 건 아니죠. 나중에 아가씨도 시집갈 텐데 미리미리 배워놓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도 결혼하면 저희 같이 집안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 아들도 설거지하는 거 연습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같지 않은데. 남자가 주방 들어가면 못 써. 그리고 우리 딸은 아직 어려서 시집가라면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연습할 필요 뭐 있겠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야. 곧 있으면 우리 집 며느리 되고 앞으로 음식 준비하려면 식기도구가 어디 있는지 익혀놔야 할 텐데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니? 언니 들었죠? 난 아직 젊고 시집가라면 한참 멀었어요. 손 피부 망가지게 설거지는 무슨? 언니가 혼자 알아서 해요. 저 정도면 금방 해치우겠구만 무슨. 바라지 않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며느리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의 수발을 당연하게 들어줘야 한다는 저 생각. 저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저는 즉시 남자친구를 바라봤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예비 시모는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주방에서 앞치마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제게 건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앞치마 입고 제대로 정리하렴. 마침 오늘 친척들 오기로 했으니까 설거지 끝나고 저녁 준비도 하면 되겠네. 저더러 친척분들 식사를 준비하라고요? 그래, 결혼식 때 인사하는 것보다 온 김에 여기서 미리 인사하면 좋지 않겠어? 겸사겸사 인사드리고 준비한 저녁 대접하면 좋잖아. 점수도 확실히 따고. 아, 그 전에 후식 과일도 좀 준비해줘요. 우리 아빠랑 나는 밥 먹고 후식으로 꼭 과일을 먹어야 하거든요. 보기도 좋은 게 맛도 좋다고 예쁘게 잘라서 세팅하는 거 알죠? 그럼 거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준비 좀 해줘요. 물 가져다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냐? 어서 시원한 물 좀 내오라니까. 예비 시모는 제게 들고 있던 앞치마를 건네며 얼른 시부 물 따라드리고 설거지하고 과일 준비까지 하라는 눈빛을 발사했습니다. 뭐하고 서 있니? 어서 움직이지 않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막장 시집살이를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니,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시집살이 맛을 체험판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아무리 남자친구를 쳐다봐도 고개를 돌려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며느리를 본인들 종으로 부릴 생각으로 벼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하도 물 달라, 과일 내와라, 설거지하라고 닥달하니까 까딱하면 앞치마 받아들고 움직일 뻔했어요. 저는 시모에게 받은 앞치마를 도로 식탁 위에 콱 내려놓았습니다. 맛있는 밥도 얻어먹었고 하도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어머님 자식들이랑 같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식 없이 저 혼자 이 많은 걸 정리할 수는 없죠. 저는 어머니 초대받은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손발 없으세요? 물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따라 드시면 되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직접 하셔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아가씨도 그래요. 밥 먹고 꼭 과일을 먹어야겠거든. 본인이 직접 깎아 먹어요. 어디 나이도 어린 게 과일을 내와라, 예쁘게 세팅해라, 그딴 소리를 해요, 버릇없이. 뭐라고요? 엄마, 방금 예비 새언니가 하는 말 들었지? 나더러 버릇없대. 얘, 지금 귀한 내 딸한테 버릇없다고 한 거니? 참나 기가 막혀서 버릇없는 게 누군데? 어디 예비 시아버지가 물 좀 떠오라는데 직접 떠마시라는 소리를 짓거려? 원래 며느리 되면 이런 거 다 해야 하는 거야.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는 게 뭐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소리를 해? 너 집에서 가정교육 이렇게 받았니?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제 할 도리는 다 해야지. 저는 며느리지 식모가 아니에요. 방금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모두 저를 식모 취급했잖아요. 저는 식모하려고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같이 식사하는 줄 알고 손님으로 온 거지. 미리부터 식모살이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허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포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세상 참 잘 돌아간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고 개념 없는 애인 줄 몰랐네. 세상이 좋아져서 저 모양이지 옛날 같았으면 바로 손 올라갔어. 시집 오면 우리 집 귀신으로 죽는 거야. 원래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 섬기면서 식모나 다름없이 살아야 한다고. 그래도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좋게 좋게 가르치려고 했더니 너 안 되겠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좋게 말 안 해. 그동안은 예의 차린다고 좋게 대해줬으면 눈치껏 행동해야지. 결혼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손님처럼 상전 대접 받을 거야? 제가 언제 상전 취급을 받았나요? 치운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자식들이랑 같이. 왜 꼭 저만 치워야 하죠?
음식 차리는데 자식들이 도와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거들지 않은 건데 왜 저만 치워야 하나요? 그리고 좋게 말 안 하면 어쩌시려고요? 뭐 한 대 치식이라도 하게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건드린 즉시 신고할 테니까. 시댁 식구들은 점점 저를 자극하기 시작했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좋았던 분위기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털끝만 건드려도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처음으로 입을 떼고 말했습니다. 신고라니? 말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뭐 때리기를 했냐 뭘 했냐? 그래도 내 가족이고 앞으로 네 시댁 식구들 되는데 좋게 지낼 수는 없어? 설거지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발끈해서 난리야.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와,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여태 그렇게 도와달라고 쳐다봤는데 계속 외면하다가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한다고 했잖아. 아니 절대 그런 일 같은 건 없다고 자신 있어 했잖아. 내가 이런 일 생길까봐 여기 올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고 이야기까지 했어. 나 없으면 안 되고 나 아니면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무조건 내 편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안 도와주고 외면하기만 하니? 나 결혼 같은 거 질색하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생각을 바꾼 건 오로지 너 때문이었어. 내가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이게 뭐야? 네가 말한 우리의 미래가 결국 이거였구나? 아니 나는 네가 우리 가족한테 너무 막말하니까 그런 거잖아. 좋게 말하면 될 걸 왜 일을 벌려? 난 막말한 적 없고 바른 말밖에 안 했어. 뭐라 할 것 없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네 가족들이 발끈한 거라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 약속들 다 거짓말이었지? 그저 날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댄 거야. 그렇지? 그래.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지.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 선택한 건데 내가 틀렸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 중에 진심은 뭐였니? 아니 있기는 한 거야? 나랑 꼭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식구들 뒤치다꺼리해줄 식모가 필요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래. 대한민국 여자들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살아. 대체 넌 뭐라고 이렇게 유난인데? 우리 곧 있으면 결혼이야. 앞으로 식 올리기까지 딱 한 달 남았다고. 식장 예약하고 신혼집 마련하고 지인들한테 결혼까지 한다고 청첩장까지 다 나눠준 마당에 뭘 어쩔 건데? 그래. 슬슬 나이도 찼겠다. 다른 여자 만나서 연애 시작하느니 그냥 너랑 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어. 내가 많이 맞춰주고 잘해줬으면 너도 좀 노력이라는 걸 해야 하지 않아? 어떻게 네 고집만 부려. 대한민국에서 너만 이런 취급 받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여자들 시댁에서 다 이렇게 지내는데 왜 너만 고개 빳빳이 들고 상전처럼 구는 건데? 결혼하기로 했으면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며느리로서 네 할 도리는 다 할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나도 너희 집에 잘할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우리 집에 잘하라고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고. 난 분명 대리호도 강요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잘하자고 했어. 네 부모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 떠다 드리는 거, 과일 깎아 드리는 거, 설거지, 저녁 준비 다 네가 해. 난 네가 나한테 진심인 줄 알았어. 대단한 사랑이라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네. 그래, 내가 이래서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말로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어도 막상 본인 가족 생각하면 이기적으로 구는 법이니까. 결혼 한 달 남았다고 내가 마지못해서 결혼할 줄 알았나 본데 틀렸어. 결혼까지 일주일이 남든 단 하루가 남던 난 아니면 바로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파혼하자.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난 분명히 이런 상황을 경고했어. 네가 내 말 안 듣고 방관하다 이렇게 된 거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너랑 파혼하지 않아. 그런데 넌 네 식구들과 똑같이 날 식모 취급했어. 너 같은 놈이랑은 연애조차 아깝다.
당장 예약한 거 다 취소할 테니 그렇게 알아. 남자친구는 파혼 선언하고 나가려는 저를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았지만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믿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배신감에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고 오로지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허무하고 지난 순간들이 후회됐어요. 그냥 그때 이별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사랑이란 감정이 뭐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주변 지인들한테 파혼 소식 알리고 남자친구의 두 얼굴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제 지인들이 몇 명 겹치는데 다들 남자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놀라워했어요. 저도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이미지 관리하면서 젠틀한 척 굴었던 거지. 속내는 본인 가족들이라면 끔찍하고 대신 효도해줄 며느리가 필요했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결혼 전에 이런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에 흔들려 결혼을 결정했던 순간을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훈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